여러분 안녕하세요. 35일의 약속 자이스토리 영어 어법 어휘 기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잘 보고 오셨나요? 이거 뭐 별거 있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그냥 스킵하고 이 강의로 바로 온 친구들 한번 가서요. 빠른 배속도 괜찮으니까 이 강의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오버뷰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여기서는 조금 속도감 있게 듣고, 이 부분에서 내가 좀 강하니까 좀 빨리 듣고, 이 부분은 좀 약하니까 좀 천천히, 그 다음에 꼼꼼하게 들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에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좀 흐름을 좀 생각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대망의 데이 1이에요. 왜 데이 1이에요? 35일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중에서 바로 첫 번째 1일입니다. 여러분과 쌤의 1일 차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개념 정리를 먼저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A 파트는 문제만으로는 사실은 두 강인데, 요 첫 번째 데이 1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리이기 때문에 A 파트는 전체적으로 총 3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8문제, 18문제 가운데서는 그 실전 문제를 좀 뒤로 빼버리고요. 오늘은 개념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러닝타임이, 강의 러닝타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한 50분 아니면 50분보다 조금 더 넘게 1시간 안에 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과이기도 해요. 데이 1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전 시간에 이거 오리엔테이션 때 이거 봤었거든요. 이거 뭔지 궁금한 친구들은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근데 이렇게 톡 튀어나온 노란색으로 되어 있나?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쌤이 보기에는 살짝 더 노란빛이 나는 연두색으로 보이거든요. 문장의 구성 요소와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를 차지합니다. 10문제 중 가운데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꽤 비율은 높은 편이 되겠고요. 사실은 문장의 구성 요소라는 건, 문장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니? 걔가 없으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를테면 문장을 구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해요? 라고 물으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어, 동사, 주어와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개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이 주어와 동사, 특히 동사가 문장에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고 동사가 필요한데 말이야, 동사가 아닌 걸 골라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문장의 구성 요소랑 그 다음에 형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까 해요. 총 3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 B, C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개념 정리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1, 2, 3에 해당하는 개념 정리를 하기 전에요. 일단 문장 선분이나 문장 연결, 구조 파악에 문제가 빈출이 된다. 출제 경향을 지금 잠깐 보면은요. 즉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짧은 문장보다는 긴 문장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동사에 따라 달라지는 문장 구조를 파악해라. 즉 동사가 하나의 성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오늘 배우게 되는 거 선생님이 살짝 스포를 하면, 어떤 애들은 뒤에 목적어가 안 와도 돼요. 이런 동사 뭐라 해요? 스스로도 쓰여질 수 있어요. 맞아요. 자동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자동사 말고 이 어떤 아이는 뒤에 목적어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애가 있어요. 걔가 누구일까? 네, 맞습니다. 타동사예요. 자동사, 타동사.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뒤에 문장의 구조가 바뀌어지거나, 때에 따라서는 어떤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취하고, 어떤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에 따라서 또 구조가 바뀌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동사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배우게 될 거고요. 보어의 역할을 하는 품사. 자, 보어라는 건요, 여러분, 영어로는 compliment라고 하거든요. 영어를 왜 갑자기 쓸까? compliment라는 게 원래 보충하다라는 말이에요. 보충하는 말이 바로 보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명사인을 설명하고 있고 보충해 줄 수 있는 건, 명사를 설명하는 건 woman이 있다면 예쁜 여성,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할 때 beautiful woman이라고 하죠.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명사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맞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바로 보호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거랑 많이 구분을 하라고 나오냐면, 바로 부사, 야, 이 자리가 보호 자리인데 말이야, 형용사 쓸 거야, 부사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형용사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사는 명사를 바로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특수구문의 어순. 특수구문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딱 떠오르는 거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도치 구문 같은 게 있거든요. 도치, 바뀐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가 바뀌는 도치 구문에서 어수는 좀 조심해야 되겠고, 절의 일부가 변형된 복잡해진 문장 어법 판단이 빈출적으로 나오게 된다. 절의 일부가 변형됐다는 건 문장 안에 또 어떤 문장이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살짝 구조를 좀 변경했을 때, 변형시켰을 때, 그럴 때 여기서 문장의 구조가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 전체에 있는 내용들은요, 전부 다 문장의 구조에 관련된 거예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구조가 달라지는 것도 역시 문장의 구조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 땀 한 땀씩 우리 한번 채워가 볼 거예요.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뭘 구성하는 요소냐면, 맞아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필수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 중에 뭔가 하나가 빠지면 그치, 얘는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필수적인 성분이다. 만약에 얘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걔는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어떤 문장이요?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고요. 그리고 사실은 목적어나 보어도 필요하지만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문장의 주인이 되는 주어, 그 다음에 걔를 설명해주는 서술어,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요. 수식해주는 말, 다시 말하면 명사를 꾸며주거나 동사나 부사나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다른 요소를 수식해서 뭐뭐하게, 뭐뭐히, 뭐뭐한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문장에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왜 더 자세하겠어? 좀 전에 a woman, 한 여성인데 그냥 양 여성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내용을 좀 덧붙여주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수식해주기 위해서 형용사를 집어넣은 거죠. 이런 게 바로 다 수식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해주는 말은 우리가 굳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문장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에서는 우리가 형용사, 부사 언제 쓰는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뒤에 부분에서 아마도 한번 다루게 될 텐데, 오늘 쌤이랑 같이 하면서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좀 이런 건 볼만하다 싶은 것들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문장을 구성하는 그 요소 중에서 크게 좀 나눴을 때 구랑 절이 있어요, 여러분. 구라고 하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구라는 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를테면 on the table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테이블 위에 라고 할 때 on the table, 세 개의 단어가 모여서 테이블 위에 라는 의미를 만들죠. 이런 게 바로 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구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사 역할은 명사구,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구,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명사 역할을 하니까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 나올 수 있겠죠. The brave fisherman, 이럴 때 brave fisher, brave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fisherman이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용감한 어부가요, caught the shark, 뭘 잡았어요? 상어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노인과 바다도 아니고, 그죠?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the brave fisherman이라는 명사구, 형용사를 같이 포함한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왔다라는 거고요. The woman in the red dress,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라고 해서요, the woman이라는 여성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구로 이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야? 명사의 수식을 하는 형용사구로서 쓰인 이 전치사가 들어간 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공통적으로 전부 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되죠. 그죠? 이런 걸 뭐라 한다? phrase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라고 부르게 된다. The girl, 그 소녀는요, read some magazines very fast. 어떤 이 잡지를요, 굉장히 빠르게 읽었습니다. 이럴 때 very fast라는 거, 매우 빠르게 뭘 했대요? 맞아요. 읽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read라는 과거 형태, read라는 동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 읽기를 근데 빠르게 읽었어 라고 해서 여기서는 지금 동사구를 설명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절로 한번 가볼게요. 절의 종류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절이라는 건 일단 문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문장 속에 또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랑 동사, 특히 동사가 반드시 들어간 걸 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등위절과 종속절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분류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개념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좀 나눈 것 뿐입니다. 그럼 등위절 먼저 가볼게요. 자, 절과 절이 어떤 문장,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과 문장이 등위접속사 and or but. 자, 등위접속사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요 세 가지죠. 여러분들 책에는 요거 and or but 나와 있나? 한번 등위 접속사 위에다가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등위라는 건요, 같을 등 지위 위라고 보시면 돼요.
지위가 같은 것끼리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형용사가 있으면 and로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요. 만약에 부사가 있으면 부사끼리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형용사, 부사, 그리고 문법적 형태가 같은 것끼리 나와요. 뭐 이를테면 투부정사면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같은 형태끼리 묶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대등하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 한번 가볼까요? She left, 그녀는 떠났지만 하지만 remained, 우리는 남았습니다 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주어, 동사, 그리고 또 다른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거죠.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그렇지,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등위절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위가, 위치가 동등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애는 바로 뭐냐면 종속이 된대요. 자, 종속이 된다는 거 어디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의 절이 다른 절 안에서 하나의 품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갔다라는 건 분명히 그 문장 안에서 좀 필요가 있거나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절들이 뭐가 있냐면 종속절에 명사절이 있고 형용사절이 있고 그리고 부사절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명사절이라는 건 명사 역할을 하겠죠. 명사는 어떤 기능을 하는데 문장 내에서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보어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형용사라고 한다면 형용사는 누구를 꾸미기 위해서?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나온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절이라는 건 바로 명사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다 라고 한다면 형용사절이 된다는 겁니다. 부사절도 역시 의미상으로 그 의미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문 한번 가볼까요? I didn't know, 저는 몰랐대요. 뭘요? That you were interested in playing the guitar. 당신이 playing the guitar, 기타를 연주하는 것에 be interested in, 관심이 있었다라는 걸 저는 몰랐네요 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know, 무언가를 알다 모르다 라고 할 때 know는 타동사죠.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목적어로 지금 주어랑 동사가 들어간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이 예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종속절이 이제 명사절과 형용사절과 부사절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봤던 이 명사절 바로 같이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This is what I want to say. 이것이입니다. 자, 그럼 주어랑 동사랑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라는 거죠. 이 무엇인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입니다. 보어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명사절은 바로 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비동사의 보어,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종속절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건 명사 의미를 보충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관계 대명사절이 나왔고 관계 부사절이 나왔어요. 쌤 이거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 쌤이랑 같이 볼 거예요. 볼게요. This is a thing. This is a ring. 이것은 반지래요. 그 반지래요. 자, 여기까지 일단 문장이 끝났죠. 근데 무슨 반지인데? 그 반지가 무슨 반지야? 궁금하지? 그래서 그 반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which절로 이렇게 끌었습니다. She wants to buy. 그녀가 사기를 원하는 반지입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보니까 she wants, 그녀는 원한다. 사기를 원한대요. 뭘 사기를 원할까? 뒤에 buy의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필수 성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목적어가 나온 겁니다. 목적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빠진 경우가 지금 나온 게 관계 대명사절이에요.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뒤에 문장에서 뭔가가 빠져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절이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 ring, 반지는 반지인데 어떤 반지? 이런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의 역할을 한다? 맞아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대명사가 다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관계 대명사 what이라는 거,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면 이 what은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관계대명사라고 형용사절의 기능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사가 있을 때 선행사의 의미를 보충해 줄 때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부사절도 마찬가지예요. I still remember the day. 저는요, 아직까지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데?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왼절로 the day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When we first met,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절이 바로 앞에 있는 the day의 의미, 즉 그날은 그날인데 어떤 날인데 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명사를 설명하는 관계 부사절도 형용사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사실은 둘 다 형용사 아닙니까? 둘 다 선행사잖아요. The ring이나 the day나.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 의미를 보충해주니까 형용사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또 나오는 게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이라는 건 정말 그야말로 부사의 기능과 의미를 갖고 있는 애입니다. 자, 부사의 기능과 의미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시가 뭐뭐할 때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양보예요. 양보라는 건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양보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조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이고요. 장소의 의미, 뭐 어느 어디에 라고 할 때 장소적인 의미를 갖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뭐뭐 할 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장소적인 의미, 시간적인 의미예요. 자, 이런 등의 의미를 갖는 절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사절도 역시 어떤 문장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절에 속하게 돼요. 종속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이나 이유나 양보나 조건,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부사절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문장 하나만 좀 볼까요? 자, although I cannot understand the meaning. 제가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그렇지, 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니까요. 제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는 모름에도 불구하고 I love this song. 저는 그 노래가 참 좋아요.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특히 팝송이나 팝송이 아니어도요. 뭐 영어로 된 팝송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 외국의 그 단어로 이루어진 그런 다른 나라의 노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왠지 여러분들이 그 음과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좋아하는 경우도 많죠. 쌤도 스페인어인가 불어인가 이런 쪽에 있는 그 노래들이 굉장히 노랫말은 잘 모르겠는데 그 노랫말의 그 발음과 그리고 그 음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은 음악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도 되게 예쁘대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듣기에. 그리고 노랫말이 예쁘니까 그 같이 음이랑 어우러졌을 때도 참 예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말이 모국어니까 그 느낌을 잘 모르잖아요. 항상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말도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종속절, 부사절을 나타낼 수도 그리고 형용사절을 나타낼 수도 그리고 명사절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더라. 그래서 각각이 하는 기능에 따라서 그 종속절의 성격은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드디어 개념 확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네, 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중에 선생님이랑 총 일단 3문제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저는 바랍니다. 자, 무엇을 바라냐면 they win or winning the game. 그들이 그 게임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라기는 바란데 무엇을 바란다 라고 해서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맞아요. 대절입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의 기능을 갖고 있는 대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명사, 절이니까 문장 안에서는 반드시 주어랑 동사 대부분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자리는 그러니까 동사 자리지 뭐가 아니야? winning이라는 동명사 혹은 현재분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win이라는 동사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everal guests of honor라고 하면 honor라고 하면 영예라는 뜻이잖아요. 영예를 가지고 있는 영예로운 몇 명의 손님들이요 라는 겁니다. 뭐 귀빈 정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귀한 손님들 몇 명은요. 어떻게 써? 그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도 several guests라는 이 부분이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고 어디에 참석하다 라는 의미니까 the party가 뒤에 나온 거구나. 자, 그럼 여기도 역시 동사 자리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그렇지 동명사가 아니라요. 동명사나 현재분사는 동사의 정식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얘는 그냥 우리가 뭐 분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는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는 본격적인 동사 자리여야 되니까 여기서 attend라는 동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In the store, 가게에서요. I saw a jacket. 저는 자켓 하나를 봤습니다. 자켓은 자켓인데 어떤 자켓이다 라는 설명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얘를 한번 가려볼게요. 나는 자켓 하나를 봤어요. 문장에 뭐가 더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런데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jacket, jacket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재킷은 어떤 재킷이냐면요. I wanted or wanting to buy. 내가 사기를 원하는 재킷입니다. 라는 거죠. 마음에 드는 재킷 하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뒤에 대절에서 주어랑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뭔가를 사다라고 해서 역시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목적어가 빠져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바로 뭐가 필요한 자리다? 문장을 일단 이끌어야 되는 거니까 주어랑 동사가 필요해. 그래서 wanted를 골라주시면 딩동댕 맞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What you did yesterday. 네가 어제 한 건 ridiculous,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이야 라는 건데요. 이 ridiculous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죠? 발음도 어렵고 철자도 조금 어려워요. 얘는 터무니없는, 말이 안 되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묶어볼까나? What you did yesterday. 네가 어제 했던 것은 자, 동명사가 아닙니다. 얘는요. 예, 5절은 여기선 지금 동명사가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관계대명사 절이 되겠어요. 관계대명사 대절이 되겠습니다. 5절이 되겠어요. 자, 얘는 명사절의 기능을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5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네가 어제 한 것은 이라는 부분이 지금 길긴 하지만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거였는데 터무니없는 거였지.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가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맞아요. was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 다음 8번째 가볼까요? He missed the bus. 그는 버스를 놓쳤대요. 자, 여기까지 일단 문장 뭐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얘가 버스를 놓쳤을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 절이겠구나. 봤더니 because 주어가 빠져 있고요. got up late. 그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절의 문장의 구조는 완벽해야 되는데 주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어를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버스를 놓쳤을까? 늦게 일어났으니까, 늦잠 잤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주어는 앞에 있는 주어와 동일한 누굴 써주면 되고요. he를 써주시면 딩동댕 맞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9번 문제인데요. She is reading a book. 여기까지는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틀린 부분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What are you buying? 나는 사고 있는 중이다? 근데 여기 지금 뭐뭐하는 중이다? 라고 하려면 be ing가 돼야 될 텐데 그냥 ing 형태죠. 다시 말하면 이 자리는 동사 형태가 와야지. 그죠? 동사 원형이나 과거 형태의 동사나 뒤에 봤더니 for her yesterday. 그녀를 위해서 어제 책을 한 권 산 그 책이다. 그 책을 그녀는 읽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다시요. 그녀는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내가 그녀를 위해서 어제 산 그 책을, 한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제 샀으니까 이 buying이라는 이 ing 형태는 일단 말이 안 되고 과거 형태의 동사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buy를 bought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 형태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10번 하고 가볼게요. The house, 그 집은요. 일단 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커마는 가로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실제 주어가 the house가 될 테니까 동사 부분 봤더니 has beautiful roof. 그 집이 has. 집이 단수 형태니까 뒤에 단수 형태 동사로 맞춰준 것도 괜찮고요. 그죠? 그 집은 아름다운 지붕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위치 안에 있는 요 절, 커마 했던 그 절 있죠? 절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요. 자, which 다음에 주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요 which도 어쨌거나 관계대명사절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도 주어가 빠져 있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 있거나 소유격 대명사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는 나와야 되냐면 동사의 형태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1992년에 완공이 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완공이 된 그 집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빠진 주어와 선행사가 일치할 테니까 the house 정도가 원래는 있었겠다. 근데 중요한 건 동사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1992년이라는 거 이미 지나간 과거죠. 이때 이미 완공이 됐고 이때 건축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지 was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주면 이렇게 답이 예쁘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둘 다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그런데 관계대명사절 안에서도 확실하게 동사는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가볼게요. 역시 틀린 부분 찾기입니다. A year ago today. 오늘 1년
전에요. They releasing. 자, 역시 여기 지금 동사가 아니라 ing 형태가 나왔습니다. 일단 문장이 시작되려면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해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물음표를 찍고 넘어가지 뭐. 그들은요, release라는 건 원래 풀어놓다 아니면 뭐 발매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뭘 발매했던 그날, 1년 전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무엇을 발매했던 The first part of their historic album. 그의 역사적인 앨범의 첫 번째 파트를 발매했던 날입니다. 그들은 발매를 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이 날이에요. 뭐 이를테면 지금 11월 11일이다 라고 하면 작년 11월 11월에 첫 번째 파트, 역사적인 파트를 발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releasing이라고 한 이 ing 형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동사에다가 ing 붙인다고 해서 동사가 되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바꿔주는 게 그렇지. releasing을 released. 일단 1년 전 이날이 바로 그날이다 라는 의미니까 과거 시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이요. The general opinion about foods. 음식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은요. 근데 이 의견은 바로 어떤 의견이냐면 which being high in fat. 일단 여기까지 가로를 먼저 쳐볼게요. 분명히 이 음식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요. 그 일반적인 의견은 is that 이하입니다 라는 것 같아요. 일단 주어 잘 써줬고 동사도 잘 왔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의견은 바로 뭔데? They are not good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이 good for 하지 not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리키는 건 foods가 될 것 같고요. 이 foods는 어떤 foods냐? Foods which being high in fat. 지방의 함량이 높은 음식 이런 의미인 것 같지, 그죠? 자, 그럼 여기 봤더니 역시 너 지금 정말 계속 나올 거야? 관계대명사 절이야. 그런데 주어가 없이 주격관계 대명사 절인데 foods가 그러면 선행사가 같은 문장의 주어랑 동일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맞아, 동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렇지, which are high in fat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왜 쌤 are가 됩니까? 왜 그런지 알겠지? foods가 주어니까 복수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고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일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격관계 대명사의 절일 경우에는 뒤에 오는 동사의 수일치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에서 20번 해석을 참고해서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이 접속사들의 좀 특징이 부사절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and, but 이런 것들 맞아요. 등위 접속사가 되겠죠. 그죠? 같은 문장의 성분들을 연결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형용사면 형용사,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ing면 ing, 문장 이렇게 연결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유를 나타내거나 여기처럼 although 양보를 나타내거나 시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뭐 여기 전치사로서 뭔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라는 것 얘가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은요. for라는 건 앞에서 나오지 않아 선생님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for는 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있죠. 일단은요. 그죠? for you 라고 할 때 너를 위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접속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접속사로 쓰일 땐 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 왜냐하면 이라는 because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근데 얘의 좀 특징은 뭐냐면요. 문장의 첫머리부터 because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보통은 어떤 문장이 쭉 나온 다음에 한번 끊어주고 커마를 끊어주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라고 할 때 for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얘가 접속사로 쓰인 거니까 뒤에 문장이 주어와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접속사 for라는 의미의 좀 특징이에요. 접속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16번 가볼게요. I don't know.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He will come or not. 그가 올지 안 올지를 모르겠습니다. 일지 아닐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를 넣어주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단어 가운데에서 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맞습니다. weather라는 표현이 되겠죠. 날씨의 weather 아닌 거 아시죠? 스펠링 완전 달라요. 그죠? W-E-A-T-H-E-R 이 바로 이 A-T-H-E-R입니다. 그게 날씨가 되겠고 얘는 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9번 가볼게요. make sure 확실하게 하세요. 뭐를? to wear sunscreen. 쌤, sunscreen이면 이거 선크림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선블럭 선크림인데 선크림을 wear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얘는 우리 몸에 뭔가 바르거나 착용하거나 이런 걸 전부 다 우리말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귀걸이를 차다, 시계를 차다, 양말을 신다, 옷을 입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다 한 단어로 wear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선크림을 반드시 발라주셔야 됩니다.
before you go outside. 너가 바깥으로 나가기 그렇지 전에. 그래서 나간 다음에 바르는 게 아니라 나가기 전에 바르는 거죠. 뭐뭐 하기 전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뒤에 문장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니? 맞습니다. 얘는 before 라는 접속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20번 가볼게요. It was my first time seeing her. 그것이 나의 첫 번째 때였대요. 첫 번째였습니다. 뭐한 최초의 때였냐면 seeing her, 그녀를 본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최초였대요. 그녀를 본 건 처음이었다. I had a feeling of familiarity. familiar라고 하면 원래는 얘는 친숙한이라는 형용사죠. 나는 친숙함을 가졌습니다. 처음 보는 앤데도 불구하고 친숙함이 느껴졌어.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가 돼야 되니까 뭘 써주면 될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although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although라는 접속사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문장의 구성 요소 우리가 좀 전에 좀 문장을 구성하는 구나 절을 봤죠. 이번에는 문장을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처음 만나게 되는 애가 문장의 주인이 되는 주어입니다. 평소문에서요. 그래서 주어랑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어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문장의 선생님이 좀 전에도 이게 S고요. 얘가 V고요. 이렇게 표시하죠. 이때 S가 가리키는 게 바로 subject, 주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상이라는 원래 뜻이죠. 이 주어를 subject라고 부르는데요. 주부의 중심이 되는 말, 즉 주어 부의 주어 구가 굉장히 길을 수 있잖아요. 주어라는 이 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이 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어, 핵. 핵이 되는 말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주어가 이상미가 자이스토리가 라고 할 때 어떤 이 뒤에 오는 내용의 주체가 되는 말이죠. 그래서 괜히 주어가 아니에요. 문장의 주인이 되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애가 바로 뭐가 있느냐? 명사, 대명사, 명사상당어구. 공통적인 단어가 뭐가 있냐면 그렇지 명사라는 말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명사가 바로 이 주어의 기능을 할 수 있구나. 뭐 주어만 할 수 있나요? 목적어의 기능도 할 수 있고 보어의 기능도 할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에 해당하는 구라면 다 올 수 있다. 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지금 ing의 형태의 동명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뭘 보니까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동명사 구가 이끄는 주어부가 되겠구나. 그냥 명사 상당어구라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사 구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자 그럼 얘가 주어. 그리고 동사. 자, 근데 여러분들 스위치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장이 여기 앞에 있는 주어 부분이 좀 길잖아요.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총 4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구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걸 말은 phrase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긴 부분이 단어가 4개씩이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are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길어도 동명사 구든 투부정사 구든 아니면 문장 전체가 주어부에 나와도요. 얘는 하나의 의미 단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의 그냥 의미 단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취급을 하냐면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외국어를 배우고 있죠. 외국어를 배우는 건 is a very interesting, 매우 흥미롭습니다. 흥미롭습니까, 여러분? 그냥 보면 참 흥미로운데 자꾸 분석하고 나누고 어법은 뭐고 이러니까 좀 딱딱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질 텐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좀 잘 밟으시면 정확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플루언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도 이 과정이 다 있었을 거예요. 암기도 하고 규칙도 있는데 그 규칙도 틀려가면서 다시 한번 바꾸고 이러면서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칭찬도 받고요.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요. 이 외국어가 재밌는 날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도 쑥쑥 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to know,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는 것은 투부정사 구가 되겠죠. 투부정사 구가 아는 것은요 is nothing at all,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to imagine, 상상하는 것은요 is everything, 모든 게 될 수 있대요. 아는 것보다 사실 상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to know라는 이 투부정사 구가 지금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역시 얘도 뭐로 받는다? 단수 형태 is의 동사로 받는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명사 구가 주어, 두 번째는 투부정사 구가 주어, 세 번째는 뭐가 주어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What is that? 그가 말한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 관계대명사 어절이 되겠습니다.
명사절을 이끌죠. 그가 말한 것은요, may be true,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 명사 상당어구라는 건 이제 명사절도 가능하다. 명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다. 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세 번째 문장까지 구든, 절이든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가짜 형식상의 주어라고도 불러요. 뭐라고도 불러? 형식상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형식상의 주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진짜 주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좀 인포멀하게 쓰는 말이 진주어고요. 진짜 주어라는 말이고 원래 얘는 내용상의 주어입니다. 내용상의 실질적인 주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가주어가 다른 애는 나올 수가 없어요. this나 that 이런 거 가주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요. 반드시 it만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가목적어를 또 배우게 될 거거든요. 가목적어도 it밖에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주어 자리에 오거나 형식상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it이라는 가목적어 가주어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It'd be silly to go out now. 자, 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라고 해석하고 봤더니 그것이라는 게 없죠. 문맥도 지금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뒤에 봤더니 to go out now.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건 어리석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일일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보니까 투부정사가 실제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 구가 너무 기니까 뒤에 부분을 던져버리고 이 자리에 형식상으로 그냥 자리만 짧게 차지하고 있는 가짜 주어를 넣어주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두 번째 가볼까요? It makes no difference. 차이점이 없습니다. 뭐 하는 게 차이점이 없는데요? Whether we start now or later. 우리가 지금 혹은 나중에 시작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시 가리키는 게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부분 지금이든 나중이든 시작하는 것은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일단 뒤에 있는 whether 절이 뭐뭐이든 뭐뭐가 아니든 지금이든 나중이든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whether절이 진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투부정사 구든 아니면 whether절이든 이렇게 진주어 자리에 올 수 있구나라는 것도 이번에 챙겨두시면 더 좋겠네요. 자, 주어를 봤으니까 이제 동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동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verb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가 s, 그 다음에 v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딱 봐도 근데 지금 동사 부분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보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술부, 술어부의 중심이 되는 말을 우리가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주의, 꽝, be cautious.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모든 문장에는요, 반드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자, 모든 문장을 구성할 때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동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주어는요? 주어는 간혹 가다가 생략이 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eat it! 먹어. study hard,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딱 주어진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ou라는 주어가 보통 생략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근데 항상 생략되지 않고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느낌표로 되어 있는 중요하다라고 주의라고 만들어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얘는 그걸 둘 다 어기고 있는 문장들이에요. 두 개 문장. 자, 이 두 개의 문장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요것과 요것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해석한 것처럼 그 선생님은요. 정말로 생각하십니다. 그를 정직하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봤더니 동사 자리에 온 게 동사가 아니에요. 쌤 여기 지금 동사 들어갔잖아요. think. 아니지. 얘는 투부정사지. 동사가 아니지. 쌤 여기도 think 들어갔잖아요. 아니지. ing가 들어갔지. 동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라고 불러요.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두 개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공통적으로 얘는 things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Where the teacher는 단수 형태로 she나 he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 형태의 동사로 바꿔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술부의 중심이 되는 말이 동사가 되는데 이번에는 주절과 종속절, 주절 문장 하나가 있고 종속절 또 다른 문장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주어랑 동사가 있을 때. 그런데 얘네들은 각각의 동사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하나 썼으니까 안 써도 돼. 이게 아니라 문장 각각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He told me. 그는 나에게 말했대요.
자, 여기까지 일단 동사 나왔죠. 그죠? told라는 동사 나왔어요. 무엇을 말했냐면 대절이 시작됐습니다. She left this country. 그녀가 이 나라를 떠났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여기서의 left라는 것도 바로 뭐가 될까? 그렇지. 대절 안에 또 다른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절들은 동사를 반드시 갖추고 동사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겠죠. 가볼게요. On the road, 길에서요. I found, 저는 발견했습니다. 일단 같은 문장 안에서 시작하는 문장 안에서 주어랑 동사가 꽝 하고 나왔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some coins, 어떤 동전들을 좀 발견하게 됐대요. 여기까지 문장 끝났죠. 그죠? 근데 그 동전은 어떤 동전이냐면 that someone lost, 누군가가 잃어버린 몇 개의 동전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봤을 때 또 다른 주어, 그 다음 또 다른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몇 개의 동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 뒤에 있는 대절에 관계대명사절에 대절에 있는 뒤에 동사도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확인 문제 들어가 볼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주부랑 그 다음에 수로부 배웠습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시 나올 거야, 대시 나올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이시든 대시든 다 대명사인 것 같은데 뭘 물어보는 걸까? 봤더니 무언가는 is not fair. 공평하지가 않대요. 뭐 하는 것이? To give him a second chance. 그에게 두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주는 것이. 아하, 그러면 여기 이 자리는 뒤에 오는 게 실제 내용상의 진주어가 되겠고 앞에서는 그 자리만 주어 차지하고 있는 거 그거 뭐라 했지? 그래 맞아 가주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가주어 it 밖에 될 수 없다고 얘기했죠. this나 that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it을 골라주시면 돼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가주어 it, 가목적어 it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 run a marathon, 마라톤을 달리는 것. run a marathon, 마라톤을 달려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is가 뒤에 나왔다라는 걸 봐서는 앞에 있는 부분이 여기 is 앞에까지가 주어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주어부인데 지금 run이라고 동사가 나오고 또 동사가 나온다는 건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본동사가 두 개죠. 이렇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주어랑 또 다른 동사가 나오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접속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애가 하나씩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어부에 나올 수 있는 애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으니까 투부정사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난데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는 명령문의 형식은 주어부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6번이요. Here is or here are. 자, 여기에 무엇이 있다, 있다라고 할 때 here is, there is, there 플러스 비동사, here 플러스 비동사 구문을 쓰죠. 근데 이 뒤에 오는 동사의 수, 다시 말하면 단수야 아니면 복수야 라는 이 수를 결정하는 건 주어잖아요. 그럼 주어가 어디 있어? 쌤, 원래는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얘를 여러분들 교재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유도부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건 개념을 다뤄주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유도부사라고 하면은요, 이 there나 here가 나오고 나서 실제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주어는 어디 있냐면 뒤에 존재를 하게 돼요. 얘네들은 의미가 무엇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 주어가 뭐란 얘기예요? Some pictures. 이 복수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굴 골라주면 되고, 그렇지, are라는 복수동사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here are some pictures, 몇 개의 그림, 사진이 있습니다. 뭐의 사진, 뭐의 그림? of Amy, Amy의 사진이에요. when she was little, 그녀가 어렸을 때 Amy의 사진이 몇 장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8번은 뭐 물어보는 걸까? 자, 어린 소년으로서 그는요 1등상을 그 경연대회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문장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동사를 따르게 할 수 있는 다른 동사, 본동사로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상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진짜 동사를 써줘야 되겠구나. 준동사, ing, 투부정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won이라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won은 참고로 win의 과거인 거 아시죠? win, won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33번까지 문제는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주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 한번 묶어봐야 되겠죠? 뭘로 시작하니까? what으로 시작하니까요. What she said, 그녀가 말한 것은요. 그럼 얘가 지금 문장 전체가 주어부에 나온 것 같아. 자, 문장 전체든 동명사구든 투부정사구든 아무리 길어도 얘는 하나의 묶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뭘로 취급한다? 복수, 단수. 그렇지, 단수로 취급하거든. 그런데 여기 봤더니 is라는 단수동사가 나온 건 괜찮아요.
선생님 근데 얘는 도대체 뭐예요? 그녀가 말한 것은 거짓이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도대체 이 we라는 애는 도대체 뭡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we는 갑자기 생뚱맞게 주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주어는 이미 여기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죠? 더군다나 그녀는 거짓이다. 이상하죠. 우리는 거짓이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어부에서 빠져줘야 되는 we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찍 지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 30번. I like her. 나는 걔가 좋아. 그 여자가 좋더라고. 여기까지 일단 문장 괜찮죠. 그런데 왜 좋냐면 because is intelligent. because라는 거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맞죠? 그러면 부사절에서도 역시 주어랑 동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주어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다 만약에 넣게 되면 뭘까? 그녀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녀가 지적이기 때문에 나는 걔가 좋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건 바로 her의 주격인, 그렇지, she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because she is intelligent를 넣어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왜? 종속절 안에서도 역시 주어, 동사라는 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1번 가볼게요. He is important. 그는 중요합니다. To be quiet in the library. 자, 도서관에서요. 조용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도서관에서 떠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방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서관에서 조용한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의미가 돼야 될 테니까 이 자리에는 he가 아니라 뭐가 와주면 좋을까나? 실제 주어는 얘잖아요. To be quiet in the library. 그죠? 그런데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형식상의 주어만 여기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덩그러니 몰라주면 될까요? 그렇지. 가목적어 is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가주어 is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주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it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개념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사를 모두 찾아서 표시를 한번 해보래요. 동사가 될 만한 거 한번 해석을 통해서 살짝 볼까요? 그는요, 구매했습니다. 얘가 동사겠네. 그치? The diamond ring.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그녀에게 주었죠. 라는 거니까 여기 gave라는 동사도 역시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네요. 표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두 개의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Newly released video. 쌤, 이거 동사 아님? 아니, 발매가 된 비디오라는 거예요. 새롭게 발매가 된 비디오는요. shows, 보여줍니다. 얘가 동사겠구나. 뭘 보여주는데? A rescue team, 구조팀을 보여준대요. 뭘 하는 구조팀인데요? Rescuing a rabbit, 토끼 한 마리를 구조하는 이 구조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지금 동사처럼 보이는 ing라든가 아니면 released, 동사처럼 보이는 ed가 있지만 얘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에 해당하는 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show라는 동사밖에 동사로 볼 수가 없어요. 괜찮나요? 네, 계속 가볼 거예요. My friend and I, 내 친구랑 저는요, spent, 뭐예요? 보냈습니다. 시간이나 돈 따위를 쓰다가 spent라는 동사죠. 어떤 시간을 보낸대요? The day, 하루를 보냈어요. 그죠? 근데 뭐 하는데 시간을 보냈냐면 spend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뭐 하는데요? Visiting all temples and other historic buildings. 템플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사원이나 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고사원이나 아니면 다른 역사적인 건물들을 방문하는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실제로 있는 동사는 얘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spent라는 동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42번 가볼게요. If you are inclined to, be incline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벌써 하나 동사구가 나왔죠. 걔가 바로 뭔데? You are inclined. 이 부분까지가 바로 동사구, 서술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하는 너는 경향이 있냐면 to make your own Christmas card. 너는 너만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 경향이 있지. 다시 말하면 너가 너만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그렇다면 there are plenty of materials over there. 저쪽에 많은 plenty of라고 하면 많은이란 뜻이거든요. 많은 재료가 있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materials라고 해서 복수 형태의 주어가 실제 주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they are라는 것이 they are의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 하나, 동사 둘. 역시 여기서도 지금 종속절을 이끄는 if절 안에서의 동사구, 그리고 뒤에서는 주절의 동사라고 이렇게 각각의 절들이 종속절이든 주절이든 절들이 동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장 안에서 꼭 강조가 되는 건 바로 뭐다? 동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문장 구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목적어랑 보어 부분이에요. 자, 목적어 부분, 목적어는 일단 목적에 해당이 되는, 대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object의 O, 그래서 주어 S, 동사 V, 그 다음 목적어 이렇게 할 때 O를 쓰게 됩니다.
괜찮아요? 네, 목적어 뭘 쓴다고? 오를 쓰게 된다고.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에 뭐가 되는? 대상. object가 바로 대상이나 물체라는 뜻이잖아요. 대상이 되는 말이 목적어인데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역시 아까 주어랑 마찬가지로 주어, 명사나 명사구, 아니면 대명사, 아니면 명사에 해당하는 명사 상당어구가 되겠습니다. 명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애가 누구누구인지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될 거예요. 봤더니 I enjoy walking along the coast. coast는 해변이죠. 나는 해변을 따라서 걷는 것을 즐긴다. 라는 의미죠. enjoy라는 동사의 목적으로서 walk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동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명사 상당어구에 포함이 되겠죠. 명사 구에 해당이 되거나. 그 다음에 she wants to learn how to use this medicine. 그녀는요. 이 medicine이 아니네요. 이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 무엇을 원하는데 뒤에 것을 원하겠죠. 투부정사구 전체가 여기 있는 지금 투부정사가 명사구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admitted. 그는요 인정했대요. 무엇을요? 대절 이하를요. 자, 그럼 대절 전체가 지금 목적어 상당어, 명사 상당어구로 나온 목적절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인정했냐면 he acted like a child. 그가 아이처럼 행동했다라는 거, 좀 유치하게 행동했다는 거,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명사나 대명사나 명사 상당어구인데 동명사가 될 수도, 아니면 투부정사가 될 수도, 아니면 이렇게 문장이 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더라라는 겁니다. 좀 전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봤죠? enjoy ing, finish ing, give up ing, avoid ing, ing 형태의 목적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누가 있느냐? want나 ask나 desire, expect, hope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단어예요. 사실 여러분들 어법책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 사이드 옆에도 많은 정리가 그냥 되어 있는 그런 그 동사들이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거,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정리가 되어 있던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몇 개 안 되잖아요, 얘는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꼭 챙기고 가기. 자, 그러면 가목적어, 직목적어. 아까 가주어도 입밖에 못 쓰고 가목적어도 입밖에 못 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가목적어로 it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목적어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 목적어의 구조 좀 보실래요? 길죠. 문장 가운데 길게 너무 들어가면 뒤에 더군다나 목적어, 목적 보호가 나오는데 이 보호가 잘 안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형식상의 목적어만 차지할 수 있는 형식상의 목적어 it을 넣어놓고요. 실제 내용상의 목적어인 투부정사나 아니면 명사절 이런 것들, 대절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뒤로 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I make it a rule. 나는 그것을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규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to keep a diary every day.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두 개의 예문인데 선생님이 굳이 이걸 고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수거로 make it a rule to 부정사가 있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투부정사를 여러분들 파트를 배울 때 관용적인 투부정사를 이용한 표현들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make it a rule to 외우지 마시고 뒤에 것을 규칙으로 삼다라는 뜻이니까 무엇을 규칙으로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문제가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그때 문제 푸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3번에 49번 한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법상 적절한 거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찾아보래요. 나는요 느꼈습니다. 뭘? 그것이 어떻다고? 현명하다고. sensible 이라고 하면 현명한. sensibly 현명하게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자리는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다.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찾아라는 겁니다.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누구라고?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형용사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 보호를 쓰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답일까? 그렇지, sensible. 쌤, 그럼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는데요? 자, 나는요 to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걸 느낀다.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t이라는 게 실제는 가짜 목적어고 얘가 진짜 목적어, to 부정사 이하가 진목적어, 내용상의 목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가볼게요. Jane thought, Jane은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뒤에 걸 생각했나? 한번 볼게요. 자, 무언가가 better, 더 낫다고요. 아, 그럼 얘도 목적어 자리구나. 목적어가 목적보하다라는 걸 깨달았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것이?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현명하고 더 낫다라는 걸 생각했대요.
자, 현명한 게 아니라 더 낫다라는 거죠. 투부정사가 역시 진짜 내용상의 목적어가 되겠고 이 자리는 형식상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시라는 가짜 목적어, 형식상의 목적어를 꽝 하고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가볼게요. Two men, 두 명의 남성은요 have denied. deni라는 거 여러분들 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절하다 거부하는데요. 이 deni라는 동사는요. 아까 여기에는 없었다요. 어디에? 여기에는 없었는데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고르면 될까? 맞아. taking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ing 형태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해석을 해보면 두 명의 남성을 무엇을 거부했냐면 take my purse. 내 지갑을 가져갔다라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안 갖고 갔는데요 라고 이렇게 거부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the child's hobby. 그 아이의 취미는요, is입니다. 주어랑 동사랑 그러면 뭔데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주격 보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주격 보호절에 이렇게 collect라는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겠어요? 자, 그 아이의 취미는 입니다. 그 아이의 취미는 수집하다.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집하는 것입니다. 라는 게 맞으니까 이때는 명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명사, 주격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투부정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의 취미가 뭐래요? 뭘 모으는 거래요? 다양한 병을 모으는 거래요. 그죠? 집안의 병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쁘게 만나보죠. 병은 재활용하기도 좋은데.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48번.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긴 했어요. 이런 단어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틀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고유명사처럼 보셔도 돼요. 이럴 때는.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요. cathedral이라고 하면 얘는 대성당의 뜻입니다. 대성당이라는 건 여러분 작은 교회가 아니라 특히 이제 카톨릭 대성당, 이를테면 노트르담 대성당 뭐 이런 것들을 cathedral이라고 불러요. 자, 이 대성당 어떤 대성당이냐 하면 that I visited in Spain. 내가 스페인에서 방문했던 대성당은 말이에요. 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주어. 동사 수일치 시켜준 거 괜찮죠? was very, 매우 어땠다 라는 건데요.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주격, 보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누구라고요? 그렇지, 이제 눈 감고도 알겠지? 자, 여기 지금 형용사 보호인 impressive,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took it for granted. 자, 그 다음 뭐 나오면 될까요?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뭔데? 뒤에 있는 대절을요. 특히나 이 대절이 완벽할 거예요. 완벽한지 한번 볼까요? You would be coming to the meeting. 당신이 어디에 올 거라는 거? 회의에 올 거라는 것이 올 거라는 것을 나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일단 대시 되겠고 이때 대세 기능은 바로 뭐냐면 실제 내용상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시라는 건 가짜 형식상의 목적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대세를 골라주시면 딩동댕 맞는 거예요. 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틀린 부분 찾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어렵지도 않다. 제이미가요 오늘 아픕니다 라는 거죠. 자, 얘가 주격 보호예요. 그런데 물론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주격 보호라는 건 주어랑 보호가 일치한다는 거죠. 제이미가 질병이에요? 아픈 것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프다, 아픈 상태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형용사를 집어 넣어야 되겠죠. 형태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뭘 일단 sickness라는 거 ESS를 빼주고 sick이라는 형용사를 넣어주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math test, 수학 시험은요 was surprisingly easy. 놀라울 정도로 쉬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 얘는 어땠다? 그 상태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 자, 그럼 쌤, 얘는 뭔데요? 아, 얘는 만약에 여기 놀라운 상태, 쉽거나 어려운 상태라면 그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를 설명해주는 부사가 맞죠. 놀라울 정도로 쉬웠습니다. 쉬운 상태를 설명해줘야 되는 거니까 역시 easly가 아니라 뭘로 바꿔주면 될까? easy로 형용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격보호 자리에 쓰는 형용사 그리고 명사도 물론 가능하지만 명사와 형용사는 좀 차이가 있다. 명사는 정말 이퀄 관계, 는의 관계가 되겠고 형용사라는 건 그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되겠죠. She is pretty라고 했을 때 그녀는 이쁜 상태이다, 이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52번 가볼까요? The test result, 검사 결과가요. made me, 나를 만들었대요. 자,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me가 목적어예요. make가 사역동사걸랑요. 그러면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는데 실망스러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의미겠죠. 이 자리는 보어 자리. 명사인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호 자리가 되겠습니다. 대명사를 설명해주는 보여야 되는 거니까 disappointedly가 아니라 ly를 제외한 disappointed라고 해서 pp 형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ly를 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he made clear. 그는요, 분명하게 했습니다. 무엇을요? That he would stay there for 3 days. 그가 3일 동안 거기에 머무를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대절이 실제 내용상의 그렇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목적어 O가 되겠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이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목적어를 목적보인 상태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 일단 자리만 차지하는 목적어가 일단 들어가 줘야 되겠다. 어디에요? 목적어랑 동사랑 목적보호 사리에 it이라는 걸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목적어 it이 결과적으로 빠져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3개 파트가 아니라 이게 4개 파트거든요. 4개 파트의 마지막 부분은 좀 간단해서요. 간략하게만 볼 거예요. 56번까지 먼저 하고요. Before long, 오래지 않아서 it became clearly that 자, 무언가는 명확해졌대요. The fire was burning out of control. 그 화재가 out of control 하면 통제할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타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became이라는 동사는요. become의 과거 형태인데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으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보어, 형용사 보어가 나와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clearly라고 해서 부사가 나와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부사는 틀려. 그럼 뭘로 바꿔야 되겠어? clear라고 해서 형용사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자, 밑줄 친 부분의 문장의 성분을 쭉쭉쭉쭉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말로. I thought, 저는 생각합니다. 그를 뭐라고 생각해? 부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목적 보어가 되겠죠, 얘는요. He ordered, 그는요, 무엇을 주문했어요? From the waiter, 웨이터한테 a steak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 order의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 스포츠는요, a big part of my school life. 내 삶의, 내 학교 생활의 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는입니다. 뭔데?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주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He helped me. 그는 나를 도와줬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걸 도와줬을까? A book. to book. book이라는 건 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여기서는 지금 to book이라고 나왔으니까 to 부정사.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book이 동사로 쓰일 때는 무슨 뜻인데? 네, 맞아요. make a reservation의 뜻입니다. make a reservation이 뭔데? 그렇지, 얘는 예약을 하다. reservation. 예약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는 내가 예약하는 걸 도와줬대요. 항공을 예약하는 거. to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LA로 가는 항공권을 예약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는 것을 도와주다. 목적보호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투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to receive the award.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상하기 위해서는요, is, 수상을 하는 것은, 수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네. 그죠? 주어부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을 받는 것은요, was the most memorable moment of this year. 올해의 가장 기억이 남을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밑줄이 그은 부분은 주어랑 동사, 그리고 어떤 순간이었냐면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주격보어. 가장 의미 있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네, 그래서 주격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뒤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문장의 형식은요. 자동사와 타동사예요. 자타동사. 쌤이 이 앞머리에서 설명을 했었죠. 자동사는 스스로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스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뒤에 누군가의 도움, 목적어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가 자동사인데요. 요 예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a leaf, 나뭇잎 하나가 fell from the tree. 나무에서 떨어졌대요. fell이라는 동사는 fall의 과거 형태죠. 떨어지다, 무언가가 떨어지다지 무엇을 떨어뜨리다 이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는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from the tree가 떨어져도 나뭇잎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떨어졌다라고 해도 여기서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완전한 자동사로 쓰인 게 되겠고요. 타동사는 다른 애의 도움이 필요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 대상, 목적의 대상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를 반드시 뒤에 남겨둬야 되는 동사가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He ate, 그는 먹었대요. 무엇을 먹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뭘 먹었는데요? All the cookies at lunch. 이 점심에요. 쿠키를 모두 다 먹었습니다. 몽땅 다 먹었어요. 라는 거죠. eate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먹다라는 뜻이니까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얘는 우리말로 봤을 때는 무언가를 왠지 뒤에 뭔가에 대해서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자동사로 쓰이는 것 같은데 혹은 얘는 타동사로 쓰이는 것 같은데 라고 혼동이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런 동사들은 여러분들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동사는 account for, for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for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무언가를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arrive라고 하면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얘는 자동사라서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하면 arrive at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전치사를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이 강의가 길잖아. 쌤이 이거 1시간 안 넘어간다고 얘기했던 건 1시간이 벌써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때 불평하다, 불만을 토로하다 라고 얘기할 때 complain about 이라고 해서 about이라는 전치사를 써줍니다. 혼자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omplain about, complain of도 뭐뭐에 대해서 라는 뜻이 있거든요. graduate from, 얘도 저는요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graduate from 이라는 전치사를 반드시 넣어주고요. 어디에 반대하다라는 뜻이니까 여기도 object to라는 전치사를 같이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전치사를 써줘야 뒤에 뭔가를 붙여줄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얘는 목적어를 바로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전치사의 목적어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전치사의 도움으로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는 애들이니까요. 그래서 혼자서는 못 쓰니까 얘는 자동사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엔 거꾸로요. 자동사로 혼동하기,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뭘까? 타동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답을 하다. 너 내 질문에 답해 라고 할 때 왠지 어떤 질문에 답하다 그래서 answer to 뭐 이렇게 쓸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는 그냥 단독으로 타동사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 목적어를 뒤에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pproach도 마찬가지고요. attend도 마찬가지고 resemble, marry, explain, 그 다음에 discuss.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marry. 나랑 같이 결혼해 줄래? 나와 함께 결혼해 줄래? 이렇게 생각해서 marry with 이렇게 쓸 수 있고요. discuss도 뭔가에 대해서 토론하다라는 의미가 보통 맞으니까 discuss about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 두 개의 단어는 여러분들 고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discuss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용이 될 수 있는 단어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럴 때 discuss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니까 요거는 뒤에 about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장의 형식으로 가볼게요. 이 형식은요 정말 주어랑 동사만으로 문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동사는 정말 완벽합니다. 뒤에 보호가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자동사라고 불러요. 완벽한 자동사다. 그래서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The little cat, 그 고양이 새끼가 suddenly jumped, 갑자기 뛰었습니다. 점핑을 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점프를 했습니다. 도약했어요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지금 사실 뒤에 뭔가가 필요 없죠. 완전히 이것만으로 주어와 동사만으로 주어랑 동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uddenly라는 건 뭐예요, 쌤? 갑자기 뛰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사실 suddenly를 지워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처럼 jump라는 동사처럼 뒤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완전한 자동사 1형식을 만드는 주어랑 동사로만 이루어지는 문장의 구조를 1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식은요. 얘는 일단 자동사는 맞아요. 그런데 얘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뒤에 보충을 해주는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가 이형식 동사,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 예를 보면은요. He looked, 그는 보인대요. 자, 여기까지 만약에 해서 마침표 period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오늘 보인다? 어떻게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look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 look에 대한 설명을 하는 보어. 다시 말하면 특히 형용사 보어가 이렇게 나와줍니다. look이라는 동사는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 보어를 써야 되는 이런 동사들을 이형식 동사,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명사 형태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He looked gorgeous with short hair. 그는 짧은 머리로 아주 멋지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건 멋지게, 아주 매력적으로 라는 의미로 우리가 뭐뭐하게, 뭐뭐로 라는 의미로 부사로 쓰일 것 같지만 부사가 절대 아니라 형용사 뭐를 쓴다라는 걸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3형식은요. 좀 더 보다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타동사예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오거든요. 그런데 완전하기 때문에 얘는 뒤에 보호가 오진 않습니다. 보충을 해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I knew, 저는 압니다. 뭘 아는데? 목적어 이거 하나예요. 길게 나오긴 했지만 얘는 사실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 아냐면 what the problem was. 문제가 무엇인지를 나는 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what절을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완전한 타동사. 뒤에 보호는 필요 없는 완전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면 보호가 필요 없는 거고요. 불완전하다라고 하면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사형식으로 가볼게요. 사형식은 완전 타동사는 똑같아요. 3형식과. 그런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무엇을 이라는 직접 목적어를 둘 다
쓰는 동사들이에요. 자, 그럼 보니까 the teacher, 그 선생님은요, gives me, 나에게 a lot of advice, 많은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하는 동사를 우리가 사형식 동사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런 거 수여 동사도 사형식 동사에 많이 속하죠. 수여라는 건 주다라는 의미, 상을 너에게 수여해라는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give라는 동사가 되겠죠. 자, 오형식은 그럼 뭐냐면 오형식은요, 얘는 불완전해요. 자, 일단 불완전하니까 뒤에 뭐가 올까요? 그렇지, 보호가 옵니다. 이해되세요? 불완전하면 보호를 쓰게 돼요.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올까? 맞아, 목적어 옵니다. 그리고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호가 올 수밖에 없는 건 얘가 불완전 타동사기 때문에 보호가 뒤에 붙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내 아버지는요, 허락하셨대요. 자, 그럼 누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다,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가 되겠죠? 언뜻 봤을 때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갖지만 나를 허락했대요. 나에게 허락한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하도록 허락한 거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어지 직접 목적어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뒤에 걸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 보호를 쓰는 동사를 오형식 동사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해서 이제 문제로 한번 66에서 72번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모 안에서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시는요, found, 알게 되었대요. 그의 직업이 위험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다라는 걸 알게 되다, 발견하다라는 뜻이죠.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부사가 아니라 얘기했죠. 그죠? 형용사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굴 써주면 될까요? dangerous, 형용사를 써주시면 딩동땡 맞고요. burglar라고 하면요, 도둑이에요, 도둑. 도둑이 집으로 어디를 통해서요? 창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왔대요. 자, 그럼 enter라는 동사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들어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enter라는 동사는요, 얘는 그냥 타동사입니다. 전치사를 쓰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다, 어디로 뭐 출입을 하다라고 할 때는 얘는 타동사로 쓰인다. 뒤에 그래서 전치사 없이 그냥 이렇게 막바로 목적어를 쓰실 수 있습니다. 69번 가볼까요? The paintings on the walls of the church. 그 교회의 벽에 그려진 그 그림들은요, remain, 남아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어떤 상태로라는 의미의 보충을 해주는 말이 붙어야 돼요. 보충을 해주는 말은 형용사가 맞죠? 그러니까 누굴 골라주면 되고 beautiful 이란 형용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a number of 라는 이 표현을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직역을 하면요, 뒤에 것의 하나의 수 이렇게 해석이 되지. 하지만 a number of는 하나의 수가 아니라 얘는 수많은, 많은 이라는 의미로 numerous라는 의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다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복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수라고 보지 마시고 얘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다수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비자들, 많은 소비자들이요. 다수의 소비자들이 have complained or complained about. complain이라는 동사는 뭔가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about이라는 전치사 써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는 자동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71번은 네모 안에서 어법상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형용사가 오나 부사가 오나. 형용사는 보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 부사는, 자, 여러분들 부사의 기능을 선생님이 정리를 안 해줬는데요. 우리 책에 없는데, 부사는 뭐를 설명해 주는 말이냐면요. 뭘 설명해 주니? 일단 얘는 동사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빠르게 달린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very pretty라고 했어요. pretty라는 형용사를 꾸며줘. 매우 예쁜 이라는 의미로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자,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fast라는 빠르게라는 부사가 있어요. 그러면 very fast라고 해서 very가 fast라는 새로운 부사를 또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어요. 문장 전체. 다행히도 그는 나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항상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좋은 영향을 주시는데 다행히도 그분이 제 담임 선생님이세요. 그럴 때 다행히도 뭐가 다행이야? 그가 나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게 다 다행이라는 거죠. 그럴 때 fortunately라는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을 꾸며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호의 기능을 하는 형용사인지 한번 가볼게요. Although she failed to achieve her goal in the competition. competition이라고 하면 경연대회나 대회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대회에서 그녀의 목표를 달성하는 걸 실패했을지라도 라는 얘기입니다. 달성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She did not look, 그녀는 보이지 않는데요.
자, 어떻게 보인다라고 해서 왠지 뒤에 부사가 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look이라는 동사는 뭐가 필요한? 어떤 상태로 보이다라고 해서 뒤에 보어, 특히 형용사 보어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될까? 그녀는 분명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 보이지는 않습니다. 라는 의미로 sad라는 형용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꽤 많이 나와요, 여러분. feel, 아니면 look, sound 이런 동사들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부르죠. 감각동사는 불완전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태를 뒤에 반드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보호가 나와줘야 되는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보호를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she, 그녀는요. 어디에 반대했냐면 어디에 항의를 했냐면 그 사실에 항의를 했습니다. 어디에 반대하다 라고 해서 object to라는 전치사 쓴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뒤에 걸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가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반대를 했냐면 저항을 했냐면 그 사실은 바로 뭐냐면 the documents, 문서들이 자료들이 were not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요. before the meeting, 그 회의 전에 그 자료들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이용할 수 없다고 그 사실에 그녀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아니, 반항한 게 아니죠.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항의를 했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3번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자,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보래요. They called, 그는 불렀대요. 자, 근데 누구를 불렀냐면 그를, 그러면 목적어죠. 자, 그를 뭐라고 부르다라고 한 거니까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부르다라고 해서 목적 보호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뭐뭐로가 아니라 그를 뭐뭐라고 부르다라고 할 때 to라는 전치사를 빼고 목적어, 목적 보호를 이렇게 막바로 써주시면 돼요.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captain, 대장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선장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74번. He brought to us a piece of good news. 그는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라고 할 때 이렇게 bring,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요 순서로 나올 때는 뒤에 누구누구에게 라는 말에 전치사를 붙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고쳐주면 될까? 그치. 얘는 각각 to라는 전치사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It soon became, 곧 어떻게 됐대요? Clear that 이하가 곧 명확해졌습니다. 자, become이라는 동사 다음에는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니까 뭘 지워줘야 될까? 그치. clearly가 아니라 clear라는 형용사 보호를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clea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분명해졌어요? 곧 그녀가 그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s I approached to the house, approach라는 동사는 아까 타동사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치사가 나올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 가까이 갔을 때, 도달했을 때 I noticed,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를요? 뭘 알아채게 되었어요? A light on upstairs. 위층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누가 있었나? 그래서 여기서는 to라는 전치사 역시 지워주시면 된다. 79번 마지막인 것 같아요. She reached. 그녀는요 도달했습니다. reach도 마찬가지로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s를 쓰지 않습니다. 어디에 도달했냐면 the conclusion.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론이라 하면은 자, 이 conclusion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동격의 대절이에요. 앞에서도 the fact that 하나 나왔었죠. 걔도 동격의 대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냐면 there's no more she could do. 그녀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79번까지 잘 완료를 했네요. at라는 전치사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0에서 81번은 이제 우리가 넣는 문제예요. 얘가 이제 거의 파이널 마지막 개념 확인 문제가 되거든요. 한번 적정한 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거 전부 다 전치사인데요. 필요하면 넣고 필요 없으면 그냥 X를 칠해요. 다시 말하면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자동사라는 거고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 자동사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런데 전치사가 필요 없다라는 건 타동사, 혼자만으로도 뒤에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겠죠? 가볼까요? The reporter, 그 기자는요, explained, 뭘 했대요? 설명했대요. explain은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막바로 동사를, 목적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럼 뒤에 전치사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X를 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they should seriously discuss, 그들은요, 아주 심각하게 토의를 해야만 합니다. 자, 대표적인 동사라고 얘기했죠? 뭐가? discuss가 무언가에 대해 토의를 하다는 타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뭐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하는데요? taxes and welfare. tax라는 건 세금이고요. welfare라는 건
복지가 되겠죠. 그러면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라는 의미니까 뒤에 목적어를 바로 쓸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자리에도 아무도 안 들어가도 돼요. 그죠? X를 써주시면 맞겠고. 85번. Recent pressure at work. 직장에서 최근의 그 압박감이 may account. 아마도 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겁니다. account는 account for. 이렇게 해서 for라는 전치사를 대동해서 뭔가를 설명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for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When I lost my pencil case. pencil case는 연필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케이스니까 필통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내가 내 필통 잃어버렸을 때 one of my classmates,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lent, 빌려줬습니다. 나에게 그의 펜을요. 그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때 전치사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도 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길지만 우리 개념을 한번 잘 정리해봤어요. 선생님이 조금은 속도감 있게 한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개념을 알고 있겠지만 잘 정리가 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핵심 있는 내용을 쭉쭉쭉쭉 설명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나거나 잘 모르겠는 거는 게시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두셨다 뭐 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Day 1 우리 이렇게 잘 마무리했으니까 개념 정리 한번 쭉 보시고 닫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Day 2에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미리 하고 오셔야 되겠죠.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